네, 오늘 시그널픽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가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어제 공수처가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한 걸 보니까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소된 겁니까? 좀 황당한 어떻게 게 해소됐을까요? 지금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고 검찰도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한테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뭐 압수수색 해간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뭐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과연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인지가 참 의문스럽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은 결과를 예. 압수수색을 한 곳에서 뭐 확인해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부분은 확인됐고 이런 부분은 확인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쪽에서 우리 의혹이 다 해소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것도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에서는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제공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 수사 기록 목록이라고 하는 게 예. 수사 기록의 처음 시작부터 빠짐없이 수사를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을 다 목록화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수사한 자료 중에서 뭐 일부 자료를 누락하고 송치한다든지 법원에 보낸다든지 또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자료를 일부러 수사기관에서 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수사한 내역은 다 목록으로 정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측에도 그렇습니다. 공유를 하는 그래서 거고요. 기록을 다 뭐 공수처에서 검찰로 보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작성한 목록의 부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공수처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요구를 하면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뭐 법원에 갔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특별히 그것을 뭐 변호인한테 거절할 이유는 없지 않나 같이 제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을 만들고 또 불신을 자초하고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일반 수사기관이라면 그냥 응당해줬을 만한 건데 공수처는 왜 자꾸 이런 절차대로 안 하고 예. 논란을 좀 일으키는 걸까요? 아무래도 공수처가 지금 뭐 수사기관으로서의 경험도 좀 부족하고 또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미비한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그 수사기록 목록 작성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네. 변호인이 요구하면 제공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에서도 맹활약을 하시고 국조특위에서도 보니까 네. 엄청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공수처의 영장 쇼핑 문제로 한창 이제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조특위 활동일 마무리는 됐는데 이게 별로 성과는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특위를 출범시킨 자체가 좀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조특위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이 사태가 생긴 이후에 뭐 국방위, 행안위, 법사위 등등에서 현안 질의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네. 또 국회 본회의에서도 현안 질의를 했었고. 예. 더군다나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탄핵 심판까지도 하고 맞습니다. 있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 특위를 할 만한 어떤 확인을 새롭게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예. 이것을 다시 국정조사 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증인들 불러가지고 면박 주고 창피 주고 하는 결국 그런 용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실제로 지금 국조특위를 하면서 약 150명 정도의 증인을 민주당에서 다 일방적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 150명 정도를 해놓고도 네. 한 절반 정도한테밖에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비다나 씨만 기억에 남네요. 아마 이번 국정조사 네. 특위의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비다나 씨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럴 정도로 좀 지연 말단적인 문제에 대해서 증인들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하는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증인들은 국조특위 나와가지고 진술이 여러 번 바뀌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뭐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던 증인들에 대해서만 예. 또 마지막에 또 위증으로 고발도 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역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의도로 국정조사 특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예.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예. 절차를 거치시면서 좀 절차상의 문제, 뭐 공수처나 헌재가 보여준 여러 절차상의 문제들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보면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들 76명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예. 탄원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내용이 담긴 탄원서인 건가요, 이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왠지 이게 너무 신속함만을 추구하고 예. 지금 뭐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증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좀 미진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또 신중하게 이게 심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공정한 심리를 해달라. 그렇습니다. 예. 예. 탄원서를 국회의원들 연명으로 해서 제출을 했죠. 예. 근데 지금 의원님들은 108명이잖아요. 예, 108명. 예, 108명 중에 76명만 이름을 올렸는데 네, 예. 이름이 빠진 분들은 좀 어떤 이유라고 뭐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지금 심리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탄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아마 그런 탄원서 연명하는 것이 제대로 연락이 안 됐거나 예. 또 지금 뭐 해외 공모 출장 중인 분이 계시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이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대부분은 지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압박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한쪽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공정한 예. 절차를 좀 지켜야 예, 한다. 뭐 탄핵을 뭐 각하하라 기각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충분히 네. 심리에 반영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거죠. 예. 지금 선관위가 또 한창 논란인데 예, 예. 어제 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이 계속 드러나면서 신뢰가 떨어졌으니까 뭐 사전 투표를 아예 폐지를 좀 하자 이런 네,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예, 예.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좀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 법안에서 공동 발의를 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제도는 아니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부재자 투표로 했었는데 이게 투표율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사전 투표 제도를 들여왔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사이의 시간적인 격차도 크고 이게 투표함을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예. 또 전산적인 부분이 개입한다는 것이 사전 투표제에서는 문제점이라고 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선관위 사무총장조차도 국정조사 특위 나와가지고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것이 관리하는 쪽에서도 힘들고 예.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사전 투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본 투표일을 뭐 지금 하루로 돼 있는 것을 뭐 3일로 늘리면 사전 투표를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니까요. 그러면 투표율도 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런 관리상의 미비점 또 국민들의 의혹 이런 것을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사전 투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 사전 투표에 대해서 지금 그 도입하지 않고 있는 주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 굳이 사전 투표를 꼭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뭐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사전 투표제가 정착이 돼서 점점 이제 사전 투표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내놓으니까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 그거에 뭐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그 논리는 아니신 거죠? 예. 원래 부정선거론의 제일 첫 시발점은 김어준, 이재명이죠. 예. 김어준 씨가 제일 먼저 부정선거론 제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2016년 대선이었나요? 2012년 2012년 대선이었나요? 예. 그때부터 이미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도 의혹이 해소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 사전투표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 본투표와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본투표 기간을 늘려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반대할 것 같지만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국회에서 한번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관위가 지금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제 입장을 선관위에서 낸 거를 보니까 앞으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거를 명확히 했더라고요. 감사원 감사는 예, 예. 받지 않겠다라는 점을 예, 명확히 예. 하면서 뭐 어쨌든 국회 논의에는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예. 이 입장문을 보고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당연히 선관위에서 이제 어제 국민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만은 예. 당연히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기관 사이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감사원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좀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지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제 판결은 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정말 향후에는 그런 비리라든지 직원 부정 채용 같은 문제를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이면 스스로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뭐 특별 감사관 뭐 이제 구성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외부 기관의 감사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겠다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앞에서는 사실상의 을의 입장인데 예. 제대로 이 사람들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만들 수 있겠냐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됐던 거거든요. 예. 사실 국정감사도 하시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게 선관위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지위와 또 국회에 대해서 이제 선거 관련돼서 어떤 갑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예. 제대로 된 통제라든지 견제를 못 해왔던 게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라든지 다른 외부 기관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면에서는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외부 감사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뭐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선관위를 향해서는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예. 선관위에 대해서 외부의 적절한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공개로 국무위원들이랑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예. 근데 현재 결정을 뭐 따라야 되는 거는 맞지만 결정이 나온 상태라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없다 보니까 네, 예.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론이 안 나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법사위라든지 국정조사 특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왔던 게 뭐냐 하면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지금 그 직무정지가 된 상태인데 그게 국회에서 표결이 과연 151석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한 네.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한다고 그냥 선언을 하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그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한 다음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면 탄핵이 이게 부당하다 표결이 그래서 만약에 권한대행이 복귀를 한다면 네. 그 이후에 마은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나중에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결정된다 그러면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한 것의 효력 그리고 마은영 재판관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관여했을 때 그 효력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심리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예. 사실은 마은영 재판관뿐만 아니고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보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일부에서는 그러다 네. 보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되는 게 아니라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 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했던 두 재판관 이 네, 예. 임명 효력 문제도 불거질 수 저는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 151석으로 탄핵 의결을 했던 것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러면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모든 대행으로서의 행위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 다만 행정행위 예. 어떤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뭐 임명이라든지 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다음에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또는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원천적인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심판도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결정문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해석을 예, 하느냐에 예. 따라서. 예, 예.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대체 선고를 언제 할 거냐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떤 선고가 먼저 나올 거냐인 건데 예. 한덕수 총리랑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뭐 같은 날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저도 이제 특히 대통령의 이 탄핵 부분은 제가 이제 국조특위나 법사위에서 계속 제가 주장해온 내용은 지금 내란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최종 결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갖다가 빼고 지금 탄핵 심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논란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재판을 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정지시키고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전에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빨리 해서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나중에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적인 그 처벌이 뭐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순리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의 어떤 그 결정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하고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뭐 일부 증거라도 이게 해석이 달라지면 이건 두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신중하게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을 정지시켜야 한다. 예, 그리고 그 내란죄. 근거 조항도 예. 있고요.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을 정지시키는 거면 그럼 직무 복귀가 안 는 되는 아니는 상태, 거고. 그렇죠. 직무 정지 상태로 예. 대법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받아볼 때까지. 헌법재판 정지시키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예.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구급 공무원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막 나가는 공무원은 중징계를 해야 된다. 구급 공무원도 막 나가면 중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뭐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예.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고위직 공무원들 검사를 포함해서
지금 29명의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방적인 직무 정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의 어떤 구성 권한까지도 예.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을 지금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는 앞으로 민주당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런 횡포들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폄하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박 같은 것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뭐 탄핵 얘기 이런 거는 추가로는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최상목 대행에 못하는 대해서. 거죠 민주당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